안녕하세요. 고준혜 씨의 TV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옛날 선조임금 시대에 붉은 노을이 길게 그림자를 들이우는 한양 수표교 근처를 요유히 산책하듯 거닐고 있는 선비가 있었다. 수려한 용모에 기품 있어 보이는 선비의 도포자락이 바람결에 일렁인다. 풍성한 가채에 전무를 쓴 화려한 모습의 기녀들이 선비의 옆을 지나며 서로 속삭인다. 예, 월선아, 저 선비 봤니? 진짜 옥골 선풍이 따라왔구나. 응, 자주 봤지. 이제서야 봤구나. 이 시각쯤이면 매일 이 길을 지나더라. 저 선비가 과거 시험 보려고 근처 객주에 묵고 있다고 이미 입소문이 파다하단다. 저 옥골 선풍을 마음에 품고 있는 애들이 은근히 많단다. 조만간 선비를 찾아가 말을 건네볼까 하는 애들이 줄을 섰대. 얼마 안 있어 사달이 날 거야. 물론 나도 그중 하나이지만 호호. 그로부터 얼마 후 한양의 어느 객점에도 깊은 밤이 찾아왔다. 청아한 선비의 글 읽는 소리가 적막한 방 공기를 가르고 울려 퍼진다. 궁즉 독선 기신하고 달즉 겸손천하라. 뜻을 이루기 어렵고 공공할 때에는 홀로 자신을 바르게 하는 데 힘쓰고 뜻을 얻었을 때에는 또한 온 세상에 선을 행한다. 그때 객방의 방문 밖에서 여인의 헛기침 소리가 연거푸 들리자 과거 준비에 여념이 없는 선비는 책 읽는 소리를 멈춘다. 걔 니시오? 저는 잠시 선비님을 뵙고자 하옵니다. 이 깊은 밤에 누구란 말이오? 잠시면 되옵니다. 선비는 재차 간절히 말하는 여인이 뭔가 사연이 있으리라는 생각에 의관을 정제하고 방문 밖으로 나와 여인을 맞이한다. 방문 밖에는 여염집 여인은 아닌 듯 곱게 단장한 노의 형상의 아리따운 여인이 다소곳이 서 있었다. 예기치 않은 손님이라 선비는 어리둥절하며 자세를 바로잡고 말한다. 대체 니신데 외관 남정네가 묵고 있는 객관까지 찾아온 것이오. 예, 저는 요 앞 주류에서 지내는 명월이라 하옵니다. 허허, 헌데 어찌해서 밤늦은 시간에 예까지 오신 게요? 여인은 살짝 당황하며 말을 잇는다. 그것이 평소 선비님의 위명이 장안에 파다하여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이리 안면이라도 트고자 왔사오니 부디 내치지 마십시오. 선비는 찾아온 손님이 노류 장화일 망정 늦은 밤에 손님을 내치는 것은 이해가 아니라는 생각에 잠시 밤이슬이라도 피하도록 방으로 들였다. 명월은 반색을 하며 방으로 들어왔으나 방 안에 혼자 있는 듯이 흐트러짐 없이 꼿꼿하게 책을 읽어내려가는 선비의 태도에 살짝 당황하였다. 명월은 방 안 모퉁이에 앉아서 은근한 눈빛으로 선비를 한참을 바라보았다. 방 안은 달콤한 분내와 지루한 여인이 미동할 때마다 사그락사그락 천이 스치는 소리만이 가득할 뿐이다. 하지만 선비는 오직 책만 읽어내려갈 뿐 기생에게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곱게 단장하고 선비를 보겠다는 들뜬 마음으로 찾아왔으나
다정한 말 한마디 건네지 않는 선비로 인해 명월은 마음만 불편할 뿐이었다. 머리에 얹은 화려한 가채가 점점 무겁게 느껴져 왔다. 명월은 목석 같은 옥걸 선풍의 선비를 두 눈에 가득 담은 후 과거 준비하는 선비에게 방해만 될 뿐 자신이 있을 자리가 아닌 듯하여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물러나왔다. 명월은 목석 같은 선비였으나 그 기품 있는 헌원 장부의 모습을 한 선비를 잊을 수 없었으며 약간 부풀려 동무들에게 이야기를 전했다. 선비가 자신들을 문전박대하지 않고 예를 갖춰 대한다는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다. 옥골 선풍 선비를 한 번이라도 보기 위해 앞다투어 기생들은 선비를 찾아가기 시작했다. 또 어떻게 해서든지 선비의 마음을 훔치고자 혈안이 되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오는 예기치 않은 손님들로 인해 선비의 과거 공부는 방해를 받았으니 자연스레 기미를 눈치챈 선비는 찾아오는 기녀들에게 좀 더 냉랭하게 대하기로 했다. 하루아침에 태도가 돌변한 선비를 대하자 기생들은 분명 임자가 생겼다는 생각에 애가 달아 자주 보면 정든다고 선비의 마음을 돌리고자 더욱 찾아들었다. 특히 장안에서 뭇 사내들의 시선을 한몸에 받고 있는 명기 향월이 또한 그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다른 동무들은 몰라도 선비가 자신에게 그리 냉랭해진 것에 대해 자존심마저 상한 것이다. 어찌해서든 선비의 마음을 자기에게 돌리려고 갖은 묘책을 궁리했다. 그러던 중 달빛이 교교히 흐르는 어느 깊은 밤에 향월이 선비를 찾아가 고고하게 인사를 올렸다. 선비는 글 읽는 것이 중단되어 몹시 괴로웠으나 한밤중에 찾아온 손님을 야멸차게 냉대할 수가 없어서 괴로운 마음을 참고 부드러운 태도로 대했다. 간만에 선비의 부드러운 모습을 보고는 향월은 옳다구나. 오늘은 내가 선비의 마음을 쟁취할 수 있겠구나 하고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했다. 아무리 노류장하의 고운 여인이라 하나 글 공부를 방해하는 것에 더는 안 되겠다 여겨 준엄이 말했다. 여보게, 노는 것도 내가 있지 않겠는가? 선비의 준엄한 음성에 화들짝 놀란 향월은 애써 미소 지으며 말했다. 예, 밤이 기왕 늦었으니 그만 주무시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물론 자기는 자야겠지만은 손이 있는 터에 어찌 잠을 잘 수 있겠는가? 이에 기생이 자신을 손으로만 보느냐며 흐느껴 울었다. 이 모습의 선비는 그녀가 가해온 것이 아니라 몹시 짜증스러워 차가운 음성으로 어허, 나는 글을 읽는 선비이니 자네에게 마음을 둘 여가가 없으이 그만 진정하고 돌아가게나. 라고 말하며 기녀의 등을 떠밀다시피 내보냈다. 뭇 사내와는 전혀 다른 선비의 태도에 향월은 오히려 선비에게 더욱 끌리는 마음도 일어났지만 자신을 냉랭하게 대하는 선비를 무릎 꿇게 하겠다는 오기마저 생겼다. 오라, 자고로 영 호골이라면 여인의 부드러운 속삭임에 넘어가지 않은 사람이 없었으니 언제까지 그리 뻣뻣하게 버티나 두고 봅시다. 향월이 집으로 돌아간 후 계속 공부가 방해를 받는 것에 선비는 더는 기생을 그냥 두어서는 아니 되겠다는 생각에 방도를 궁리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한 생각이 떠올랐다. 다음 날 날이 밝자 채비를 하여 선 아래에 비장의 방도를 숨겨두었다. 며칠 후 황홀한 달빛이 교교히 흐르던 밤에 전일의 부끄러움은 아랑곳하지 않은 듯 향월이 다시 선비를 찾아왔다. 선비는 이해를 갖추어 기생을 맞았으나 꼿꼿함은 여전했다. 향월은 작정을 한 듯 들고 온 검은 고를 타며 고운 목소리로 노래를 불러 선비의 마음을 사로잡고자 갖은 노력을 다했다. 기생의 하는 모양을 말 없이 덤덤한 표정으로 바라보던 선비는 손을 상투 깃으로 가져가 박박 긁으며 어찌 이리도 가려울까 하고는 사암 밑에 있던 빗을 꺼낸 후 미리 준비했던 물건을 상투 밑에 슬쩍 집어넣고는 상투를 풀어 빗질을 하니 새까만 것들이 후두둑 후두둑 방바닥에 소리를 내며 장대비 쏟아지듯 떨어졌다. 선비는 참못 부끄러운 듯 기생을 흘낏 쳐다보며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아니 이런 병고가 다 있나? 손님을 옆에 모셔놓고 이러니 그렇게도 가려웠던 게야. 하고 말하며 바닥에 떨어진 까만 것을 손톱으로 일일이 꾹꾹 누르자 톡톡하고 터지는 소리가 요란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향월은 미간을 찌푸리며 못 볼 것을 본 듯 몸소리를 치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선비님, 밤이 너무 늦은 듯하여 소녀는 그만 일어나야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셔요. 하고 인사한 후 황급히 가져온 물건을 챙겨 방을 도망치듯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갔다. 도망치는 기생의 뒷모습을 본 선비는 방바닥에 쏟아진 흑임자를 쓸어 담으며 빙그레 미소 지었다. 그날 밤 집으로 들어간 명기 향월은 한순간에 한 쌍이 사라진 역겨운 장면이 자꾸 떠올라 잠을 이루지 못했다. 다음 날 선비를 찾아다니는 동무들을 찾아가 말했다. 얘들아, 내 어제 선비님을 찾아뵙다가 정말 끔찍한 광경을 보았단다. 놀란 동무들이 이유를 묻자 명기 향월이 자초지종을 얘기했다. 글쎄, 아우, 다시 떠올리기만 해도 끔찍하다 얘들아. 선비님이 허우대만 옥골 선풍이지 정말 더럽기 그치 없더구나. 책을 읽다가 가려운 듯 머리를 푹푹 긁적이더니 빗으로 머리를 빗더라. 그런데 웬일이니 머릿니가 우수수 바닥에 떨어지는데. 향월이는 재차 몸서리를 치며 말을 잇는다. 부끄러운지는 아는지 그것들을 손톱으로 딱딱 으깼는데 그때마다 톡톡 소리가 방 안에 울리더라. 내 태어나서 그런 더러운 꼴은 처음 봤다. 어머, 뭐라고? 머릿니가 우수 떨어졌다고? 머릿니가 그리 많다면 옷에는 또 얼마나 많겠소. 아이고, 더러워라. 그래서 우리가 가면 그리도 내하고 마음을 두지 않았던 게로구나. 다들 구역질을 참아가며 진저리를 치고는 각자 방으로 돌아갔다. 그날 이후로 기생들 사이에 선비에 대한 소문이 퍼지자 더는 선비를 찾는 기생이 없게 되었다. 하지만 어쩌다 가끔 기생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말거리로 옥골 선풍 선비의 청소한 풍채에 대해 회자되곤 했다고 한다. 선비는 이렇게 미천한 신분의 기생에게조차
예의를 갖춰 대하고 홀로 있을 때도 자신을 바로 세우려 노력하였다. 또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과거에 매진한 선비는 당당히 과거에 급제하였다. 이 옥골 선풍의 선비는 훗날 병조 참판과 황해도 관찰사에까지 오른 김리라는 분이었다. 부대에 그의 호를 딴 유당집이라는 문집이 편찬되었으며 임진왜란 때는 군대를 이끌어 선무공신에 기록되고 정백리에 꼽힐 정도로 바르고 슬기로운 생을 살았다고 전해진다. 오늘도 이야기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로 곧 찾아뵙겠습니다.